맨 처음 발령받는다고 500, 또 부서 옮긴다고 500. 인자는 에? 내만 받아먹었냐고. 그래서 뭐합니까? 작업할 게 있어갖고. 이 밤에 뭔 작업을 한다 카노?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다 끝났어요. 작업 다 끝났고. 보소. 열어보이소.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일본으로 히로뽕 좀 갖다 파는 게 뭐가 그래 그 문제입니까? 예? 그 말하면 일본 원식이 다 뽕 쳐맞고 예? 오줌 질질질 싸면서 다 뒤졌으면 좋겠습니다. 애국이 별겁니까? 예?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제가 어제는 일찍 들어왔는데 그냥 뻗어버렸습니다. 뻗어버렸어요. 예, 제가 간만에 이렇게 오래 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좀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좀 보시는 분들은 한 1.5배속이나 1.25배속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거를 2배속으로 듣거든요. 제가 찍은 것도 다시 들어봅니다.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스크립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병폐가 있는 거죠. 아무튼 외국인이 바닥 잡는 법에 대해서 여쭤본 분이 있어서 이걸 좀 알아봤습니다. 좀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시장이 양분돼 있습니다. 상승론자랑 폭락론자가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더블딥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더블딥 하는데 그 더블형 반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바닥 또는 영머리 역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당신이 어떻게 알아? 자, 외국인 기관은 어떻게 매수로 전환할까입니다. 자, 여쭤본 분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 댓글에 이렇게 달아주신 분인데요. 혹시 쌍바닥을 찍으려면 외인 기관이 주가를 올리면서 개미도 안심시키고 개미가 충분히 올라탔을 때 주가를 빼야 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지금 외인은 계속 매도하며 고객의 탁금은 사상 최대이고 지금 당장 주가를 빼면 외인들이 난감할 것 같아요. 예, 이거 저랑 의견이 비슷하시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상태에서 박스를 만들고, 박스권이죠. 이익 본 개미들 지쳐서 나가고, 이거 굉장히 흔한 패턴입니다. 말씀하신 게. 이게 삼성전자도 지난번에 36,000원 찍고 오른 다음에 횡보를 시켰습니다. 그때 많이 떨어져 나갔죠. 물린 개미들 약손실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지루한 장을 만들던가 V자 반등을 만들어서 팬데믹 전 수준으로 올린 다음 개미들 탔을 때 밑으로 쭉 빼던가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쭉 올릴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맞아요. 지금 본원통화, M1통화가 다 풀렸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뭐 양적 완화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양적으로 완화는 돼 있어요. 뭔 말이야. 현 상태에서 쌍바닥을 만들면 삼전 등 외인 지분 보유가 많은 삼전, 뭔 소리지? 하이닉스 등 우량주만 빠지는 장도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거 가능합니다. 제가 삼성전자만 빼고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쌍바닥 찍을 때 주체별 매수 매도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휴일날 또 다른 업무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예, 이거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이 데이터를 찾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요청하신 거니까 저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예, 고맙게도 제 채널을 보시면서 댓글까지 달아주시니까 제가 이런 거는 들어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먼 사태 때 코스피 지수 및 투자 주체별 동향을 봤습니다. 보세요 한번. 자, 코스피 최고점은 2007년 11월 1일 2063이었죠. 최저점은 938.75였습니다. 하락기간은 12개월, 최대 낙폭은 54.5, 반토막 이상 났죠. 낙폭 수치는 1100이 떨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리먼 브로더스 사태로 확대를 해봤습니다. 확대한 수치예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폭락이 시작됐죠. 최고점부터 쭉 떨어졌어요. 지금 외국인을 보시면 이때부터 계속 팔았습니다. 계속 팔았고 이 외국인 흐름이 초록색이에요. 자, 개인 누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와리가리 해요. 방향성이 없죠. 여기서 기관을 보시면요. 기관이 외국인이랑 정확히 데칼코마니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바보예요. 바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금융투자 연기금을 저기 위로 좀 뺐는데요. 보시면 이 바보 같은 흐름의 주역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금융투자는 그냥 이 최고점부터 계속 샀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투자를 했으면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손해는 안 봤을 겁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계속 샀잖아요. 그럼 여기도 샀고 여기서 샀으니까 손해는 안 봤을 거예요. 더블딥 구간입니다. 이게 3중 바닥을 찍었죠. 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 바닥을 잡는 흐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진정되고 나니까 바닥이 잡혔어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쌍바닥은 외국인의 매도가 진정되고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그 노란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이때 시가총액 1위도 삼성전자였어요.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시면 똑같이 움직입니다. 예, 똑같이 움직여요. 근데 몇 가지 관찰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한 가지 포인트가, 이거는 리먼 사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영상을, 개인 투자자는 최고점부터 최저점까지 6조 6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42조를 팔았어요. 기관이랑 기타 법인은 이만큼 샀습니다. 자, 보시면 기타 법인은 자사주 매입입니다. 증시가 안 좋아지면 자사주 매입 규제도 완화가 되고요. 그 주가가 싸졌기 때문에 주가 방어를 들어오는 자사주 매입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저때 당시에 저게 활발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쌍바닥을 찍을 때는 정확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낮아졌을 때가 그 쌍바닥이었고요. 쌍바닥에서 또 바로 반등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U자형 반등 또는 L자형 반등이 이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는 거. 자, 근데 이렇게 3중 바닥을 찍으러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때 공포심은 정말 위로 말할 수 없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이 반등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장이 급변할 수 있다는 거는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안 된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하셔서 대체 얻는 게 뭐죠? 예. 아무튼 여기서 갑자기 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다 정도는 인지하시고요. 그렇게 하락하더라도 다시 상승을 하더라 또 인지하시고요. 자, 이제 3중 바닥을 찍으러 갔습니다. 크게 보면 역머리역경을 그린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다시 가팔라지다가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자 쫓아가다 보면 범죄자가 막 도망가고 뒤에 경찰이 쫓아가잖아요. 근데 범죄자가 왼쪽 코너로 트는 척하다가 오른쪽 코너로 들어가잖아요. 페이크죠. 약간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외국인이 어찌되었든 계속 살 모양이었습니다. 이때 막 악재를 막 살포했죠. 기억나시죠? 망했다, 한국 망했다, 한강이 꽉 막혔다, 지금 5부제에서 뭐 2부제로 바꿔야 될 것 같다, 뭐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쳤어요. 자, 그러고 여기서 바닥 찍고 올라갔습니다. 자, 외국인이 결국에는 외국인의 이 흐름도 쌍바닥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요거 체크하시고요. 삼성전자는 근데 여기서 반등을 해서 가는데요. 이때 뭐 삼성전자 많이 붙었겠죠, 개인이. 이것도 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더라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장이 반등하는데 삼성전자 반등 못하고 하락했습니다. 이 흐름 한번 보세요. 결국에는 올라갔지만 이때 장이 반등하는데도 삼성전자는 반등하지 않고 떨어졌다. 깨끗하게 한번 보시죠.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장이랑 똑같이 움직였지만 이 정도 기간이면 꽤 긴 기간입니다. 꽤 긴 기간이에요. 긴 기간 동안 장은 약간 박스권 비슷하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하락했다.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다시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이때도 아마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흐름이. 자, 그러면 3중 바닥 찍었을 때의 기사를 보시죠. 자, 투자의 맥, 이거 리먼 사태 때 계속 나왔던 코너인데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진짜 개소리 잔치입니다. 이거. 예. 투자의 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지수 천선 박스권 하다 낮아질 수도, 예, 진짜 개소리 장렬이죠. 진짜 정신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건. 뭐 지나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거지. 저 때는 저거 보면서 사람들이 막 부시맨이 콜라병처럼 막 오호 이게 맞는가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자, 위기설 3월 금융시장 출렁한다. 예,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1600선이 무너졌답니다. 자, 대형 악재가 없었다는 점도, 당국도 내내 불안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하루였다. 아무런 악재가 없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매동만으로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외국인 금융주 매도 폭탄. 9월의 악몽 다시 꾸나. 예, 진짜 이것도 개소리 중에 개소리죠. 자, CT 후폭풍, 코스피 전자점 하향 돌파 시간 문제. 시간 문제래요. 진짜. 예, 이름 있죠, 이름. 예, 이름 잘 보세요. 예, 이런 분들 지금도 릴리즈를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얘들은. 아유, 시간 문제래요. 자, 코스피 천선 진단. 붕괴돼도 단기 반등을 했다. 진짜 애석하네요. 진짜 단기 반등 했죠 이때. 진짜 예, 애석하네요. 예. 자, 슈어넷 마켓 리더스. 이름 멋있네. 감소의 시대. 디크리즈. 예, 떨어진다는 거죠. 이 기사를 제가 클릭했는데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삭제하고 튀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보시면 포인트를 잡아내야 되는 게, 자, 3중 바닥을 찍었어요. 크게 보면 역머리역경입니다. 3중 바닥을 찍었고 외국인 매매 동향이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아까 보셨죠? 외국인 흐름을 보시면 쌍바닥을 찍고 갔어요. 기관은 무시하세요. 기관은 전혀 영향을 못 줍니다. 지금 보면
기타 법인이 자사주 매입하는 거 외에는 기간은 그냥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그냥 반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태로 흘러가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 천선은 시간 문제다, 뭐 이제 하락의 시대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 뒤에 그 사람들 또 코너 바꾸고 저 삭제하고 도망갔겠죠. 원달러 환율이 최고치를 찍었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최고치를 찍음으로써 달러 경색 또는 금융위기에 조장을 했을 거예요. 분위기를 아마.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3중 바닥을 찍고 올라간 거를 우리가 과거형으로 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하는 입장으로 보면 절대 사기 쉬운 장은 아니었다. 예. 지금도 똑같죠. 예. 절대 미래에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얘기들만 팽배하고 폭락론자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습니다. 득세하고 있어요. 제 댓글에서도 지금 자꾸 근거 없는 폭락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근거를 대셔야 됩니다. 근거를. 그래야지 그러네. 하락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건데 무슨 뭐 이상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뭐 증한 펀드에 대해서도 뭐 포인트별로 매수를 계획했다나? 그거 어떻게 알죠, 우리가 어떻게 알죠? 저 궁금해요.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검색해 보니까 한 분이 뭐 칼럼으로 썼던데 그분 옛날에 미네르바처럼 잡혀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간 댓글에 근거 없는 얘기 하셨다가 진짜 예전에 미네르바처럼 잡혀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진짜 개소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언론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때 3중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도 언론이건 전문가건 다 개소리하고 있었어요. 진짜 그 누구도 믿지 말고 본인 소신대로 투자하는 게 최선책입니다. 대체 주식시장에 전문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는 없습니다. 무조건 주식은 대응이고요. 내 외부 환경을 잘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차트만 덜렁 켜놓고 오르니 떨어지니 개소리만 늘어놓으면 그게 다 전문가인가요? 상승 하락 종목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모든 종목 중에 50% 이상 오릅니다. 최근 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더 많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종목의 반 이상은 올라요. 예, 평범한 장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른다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서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게 3번, 4번 연속돼야 되는 거지. 아무튼 이런 거는 속지 마세요. 저도 그런 거에 많이 기댔었고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봤었던 사람입니다. 그분들한테 본원 통화가 어떠니, M1 통화의 양이 어떠니, 콘텐고, 로로보 이런 거 물어보면 뭔지 하나도 모를걸요? 모릅니다, 그분들. 그 리딩만 가입시키고, 카페 가입시키고, 뭐 돈이나 빨아먹을 궁리하지. 제가 이때까지 투자하면서 이거 지켜본 결과입니다, 진짜, 이거는.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고, 그 누구보다도 영상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바닥의 생리를 잘 압니다. 잘 아니까. 조심하세요, 그냥. 믿을 건 본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 전문가가 아니고 전 투자자입니다. 전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전쟁 끝나게 돼 있어. 전쟁 끝나면 우리나라 군인은 둘로 나뉜다. 전선에 있었느냐 아니냐. 남자라면 전선으로 달려가야지. 이거죠. 이거죠. 실제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입만 나불대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뭐 진짜 스타크래프트 중계하듯이 보고 있으면 자기 멋대로 말할 수 있어요. 리먼 사태 전후에 업종별 주가 수익률도 한번 보세요.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면 아시는 거니까 화면 정지하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폭이 컸다고 해서 반등폭이 크진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어떤 게 많이 상승했냐라고 하면 건강관리, 그 다음에 비철 목재, 뭐 조선, 상사 자본재, 뭐 IT도 많이 올랐죠. 그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금융위기 이후 그 급등한 영웅 종목이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때 제약 바이오의 급등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러니까 급등하는 테마는 결국 코스닥에서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산업 모멘텀 변화를 한번 보세요. 일단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스테이홈 수혜주, 언택트 쪽이에요. 언택트 생필품 수요 증가 모멘텀, 굉장히 대표 성장주 5G 굉장히 발달하겠죠. 지금 현재 원격 진료라든가 그 다음에 재택 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통신이나 그 다음에 원격 텔레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굉장히 그런 관련주들이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보안 관련주도 뜨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승론자랑 폭락론자가 싸우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상승론자는요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폭락론자는 굉장히 많아요. 매수 대기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공매도나 인버스를 투자한 사람들일 확률도 높아요.
그리고 그냥 훈수충이 있습니다.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네이버 게시판을 가더라도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막 오른다라고 호재 뉴스를 퍼다 나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무조건 보유자입니다. 무조건 보유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 뭐 노무라 이런 얘들도 똑같아요. 얘들이 좋은 소식을 갖다 나르고 있으면 보유자입니다. 근데 나쁜 소식을 갖다 나르고 있으면 얘들은 공매도에 투자한 거예요. 근데 지금 폭락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주식을 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데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만큼 이상한 사람 없겠죠. 당연히 공매도 인버스 하는 사람들은 떨어지길 바라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그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훈수 두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진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매수 대기자일 확률이 높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 무주택자랑 유주택자가 비율이 항상 일정합니다. 어디 나라를 가든지. 그러니까 집을 안 사는 사람은 계속 안 사요. 근데 안 산 사람들은 결국엔 계속 떨어지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매수 대기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지금 네이버 기사를 보더라도 댓글에 뭐 아직 뭐 WDB 안 왔다. 그 다음에 뭐 폭락한다. 이제 들어간 개미들 다 죽었다. 막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분들 그냥 훈수충입니다. 절대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아무튼 경계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지금 약간 양분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 개미가 여름에 겨울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지수가 상승할수록 폭락론자가 득세할 거예요. 여기서 더 상승하면 더 폭락론자가 득세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승하고 있던 사람들도 팔면서 폭락론자로 바뀌어요. 맞잖아요. 매수 대기자니까 이제. ETF 변동성에서 인버스를 계속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변동성이 더 커질 거예요. 자, 반대로 지수가 하락할수록 상승론자가 득세할 겁니다. ETF 변동성을 또 고려해야 돼요. 레버리지를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장세는 프로그램과 ETF가 좌지우지하는 장입니다. 비정적인 하락은 비정적인 상승을 불러옵니다. 반대도 분명히 동치입니다. 공포에 살아는 거 한번 다시 상기해 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정치 테마, 대북주. 자, 이거는 급등과 급락이 생겼을 때 이렇게 대처할 겁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코스닥이 3% 넘게 떨어졌죠. 예, 그때 절대 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거망동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돌아왔죠. 이거는 제가 수정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삐꾸처럼 그었더라고요. 이거를 제대로 그었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혹시나 캡처해 쓰실 분들은 이 장면 캡처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악재와 호재는 아직은 지금 온유 감산 타결, 온유 증산 취소가 아직 안 됐죠. 예. 장중 루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정보력은 제로입니다. 이거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거 포스코입니다. 보면 아시겠죠? 포스코가 장대 양봉을 뽑았습니다. 이 포스코 치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8%가 올랐는데 개인이 엄청나게 팔고 기관과 외국인이 샀습니다. 시간 내에서도 7%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면 어제 15%가 올랐습니다. 포스코가. 저는 포스코 종목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수익을 보고 팔았고 매수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놓쳤네요. 이거 확실히 놓쳤습니다. 뒷북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사를 보시면요. 자, 당일날 오르고 있는데 10시 35분에 뜬 기사입니다. 현대제철 포스코 주가 초반 급등, 철강석 가격 떨어져 철강주 강세 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 확산 여파로 철강 수요가 줄었지만 철광석 공급에는 큰 변화가 없어 철광석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얘기죠. 자, 근데 이게 처음으로 뜬 기사입니다. 4시 44분에 포스코가 1조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한대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조 원 규모로 산대. 1조 원 규모. 굉장히 많이 사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사는 건데, 자, 그러면 이때 상승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실컷 다 상승하고 나서 그리고 4시 40분 거래까지 이 전까지는 뉴스를 본 이전의 타이밍까지는 아무도 몰랐겠죠. 자, 그 뒤에 다시 급등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 양봉은 어떻게 발생한 걸까요? 이 뉴스는 최대로 빠르게 난 게 4시 44분인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의 정보력이 제로란 게 드러나죠. 자, 보세요. 자, 회사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회사 경영진이 결정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가족, 친척, 지인이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회사 내부 관계자가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경영진이 일을 하는 거 아니니까요. 분명히 명령을 하달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의 가족, 친척, 지인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계약 담당자가 알 거예요. 자, 그분들의 가족, 친척, 지인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언론사 담당자에게 전달될 거예요. 자, 가족, 친척, 지인이 알겠죠. 자, 언론사 경제부 기자한테 갈 겁니다. 자, 그럼 가족, 친척, 지인이 알겠죠.
그 다음에 포털 담당자한테 가요. 가족, 친척, 지인이 알겠죠? 그 다음에 예,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가족, 친척, 지인이 알겠죠? 예. 이런 흐름입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나오는 루트예요, 이게. 자, 내가 받은 찌라시나 뉴스는 이미 달고 다른 정보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마치 내가 금단의 정보를 얻었다는 것처럼 느껴서 막 뉴스 매매를 하셨다가는 진짜 작살납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포스코에 이만한 양봉이 뽑혔어요. 갑자기. 이유도 모릅니다. 기사도 안 나와요. 근데 장이 끝나고 났는데 이 거의 10% 오른 거죠. 이 정도면 10% 올랐는데 10% 올랐는데 그 다음에 이런 루트를 거쳐가지고 정보가 우리한테 오고 오늘 오른 이유는요. 자사주 매입 때문에 강세입니다. 분명히 이거 그 포털이나 거기 막 증권 정보 채널에서 포스코 상승 이후에 자사주 매입의 강세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완전 개소리죠. 예. 그것도 개소리입니다. 결국엔. 이미 다 오르고 난 다음에 뜬 뉴스예요. 자, 내신입니다. 외신은 뭐 어제 그 굿데이, 그 굿프라이데이 부활절이었죠. 1억 태워서 30% 손절, 원유 상승에 베팅했다 멘붕 온 개미들. 자, 10일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종목 토론방에 올라온 글이다라고 하면서 요즘엔 진짜 기사가 수준이 좀 그러네요. 종목 토론방에 있는 걸 긁어넣었어요. 이거 괴리율 때문에 순식간에 손에 많이 볼 겁니다. 저분들. 코롱 티슈진 미국 FDA 인보사 임상 재개 승인했답니다. 저는 어차피 코롱 생명과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예전에 그 생방송에서 했던 말 기억나세요? HLB가 저렇게 세상을 바꿀 급등을 했는데 그 다음 주자는 신라젠, 네이처셀, 코오롱 생명과학 3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지나오다 보니까 세 종목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33%의 확률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신라젠은 지금 검찰 수사가 떠가지고 좀 하락을 크게 했죠. 저는 이제 괜찮은 라인에 들어왔었는데 갑자기 하락했기 때문에 다시 지켜볼 겁니다. 지켜볼 거고 네이처셀은 좀 큰 수익권이죠. 수익권이고 코오롱 생명과학은 지금 약간 손해권입니다. 손해권인데 이게 과연 급등을 불러올지는 전 모르겠어요. 예, 사실 좀 난감합니다. 임상 재개 승인으로 급등을 하느냐는 또 퀘스천인데 저는 어차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혈장 치료에 이어서 항체 치료 성과도 나온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내용을 보면 국내 기업들의 치료제 개발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군부를 떼고 있어요. 길리엇 사이언스가 굉장히 빠르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8월 정도를 전후하면 치료제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바닥은 잡힐 것 같다는 겁니다. 저는 바닥은 잡힐 것 같아요. 이대로 증시가 꼬꾸라 박아서 코스피가 1000을 깨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확률이 아예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코스피가 지수가 빵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폭락, 의미 없는 상승을 부르짖는 것보다는 지금 어디에 내가 포지셔닝을 하면 굉장히 이익을 크게 볼까? 리스크 해지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게 나은 것 같지. 주식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폭락을 외친다거나, 그 매수 대기자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매수 대기자면 떨어지길 바라야겠죠. 그분들, 그러면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 효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거가 없으면 결국에는 그냥 폭락론자밖에 안 되는 거죠. 폭락론자도 아니에요. 론도 없잖아요. 그냥 뭐, 개소리. 개. 자, 그 다음에 백신이 이달 국내에서 임상한다. 방대본 국내 연구환경 지원. 이런 건 지원을 크게 해야겠죠. 백신이 빨리 개발돼야 돼요. 예, 치료제는 좀 변형이 많기 때문에 만들어도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백신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13% 인상 거절한 트럼프. 출구 못 찾는 방위비 협상. 미국이 좀 살만한가 봐요. 이제 살만한가 봅니다. 자, 경제 캘린더를 보시면 이제 다 부활절 쉬었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측치보다 안 좋게 나왔지만 지금 현재는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길리엇 사이언스는 상승을 못하고 있어요. 자,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감산협의 결국 안 됐죠? 예. 멕시코가 거절했습니다. 근데 지금 멕시코를 미국이 달래고 있더라고요. 자, 장은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코스닥 보시면 난리 났습니다. 예, 저거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거의 약보합 수준으로 끝났죠. 이 정도면 약보합이 아닌데 최근 장을 따져보면 약보합인 겁니다.
그 반면 코스피는 올랐죠.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 완전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럴 만도 합니다. 코스닥이 훨씬 좋았어요, 장이. 장이 좋았기 때문에 키 맞추기 들어간다라고 하면 코스닥이 떨어지면서 코스피가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비이성적인 장이다. 사실 뭐 저 코스닥의 하락은 비이성적이었어요. 저때 왜 떨어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오펙 플러스가 제대로 합의가 안 됐다라는 이유로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저때 외국인이나 기관이 그냥 집어 던졌습니다. 매매 동향 보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결국엔 복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심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투심이 나쁘지 않아요. 예. 저 때는 비이성적인 하락으로 보고 그 레버리지 투자를 들어갔어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코스닥 150 레버리지죠. 근데 저는 저 때 한창 일하고 있을 때라서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근데 하락을 제가 알게 된 게 갑자기 제 메시지로 그 하락 VI가 걸렸다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종목들이. 그래서 뭔가 싶어서 들어가 보니까 그 상승하고 있던 종목들이 하락세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보니까 살짝 저도 살짝 그 뭐라고 껄쩍지근함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근데 뭐 팔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대차 잔고량은 좀 줄었고요. 투자자 예탁금은 살짝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 증시에 계속 개인 투자자의 금액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예탁금이 늘고 있어요. 예, 신용융자도 늘고 있고 살만한가 봐요. 예, 계속 신용융자가 느네. 예, 경제 지표는 볼 게 없죠. 예, 볼 게 없습니다. 지금 휘장했고요. 상해는 조정을 좀 보였는데 일본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일본이 지금 굉장히 그 코로나 그 확진세가 늘고 있는데도 증시는 안 꼬꾸라진다라. 예, 되게 신기하네요. 예, 이거는 고장난 시계. 예, 시황은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제가 주간 영상에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죄송한데 이상한 소리 있으면 진짜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이제는. 예, 여기까지고요. 장이 왔다리 갔다리 멘탈이 약간 안 좋아질 만한 분위기라서 자꾸 예, 상승이건 하락이건 제가 상승론자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락 그 폭락론자가 맞다 틀리다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는 어차피 바닥 때부터 시작해서 투자를 계속 해왔고 예, 저는 뭐 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보고 리스크 해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자꾸 무의미하게 폭락이 온다, 상승이 온다. 폭락이 오면 다 팔고 주식 안 보시면 되잖아요. 안 보시면 되는 거고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사놓고 있으면 되는 건데 왜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가타부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댓글에 와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시는 목적이 뭔지 그게 제가 제일 궁금한 겁니다. 그렇게 말해서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예, 그럴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저를 포함해서 막 누군가를 막 구원해 줄 만큼 증시의 방향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워렌 버핏이도 지금 얼마 전에 델타항공을 손절했죠. 손절했습니다. 델타항공을 저도 델타항공 살 뻔했어요. 예,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안 사길 잘했습니다, 진짜. 그 무언가 그 워렌 버핏이도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겠죠. 그게 증시가 꼬꾸라진다라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럴 거면 코카콜라도 팔았겠죠. 그렇진 않잖아요. 애플도 팔았겠죠. 근데 델타항공을 손절한 걸 보면 지금 현재 이상한 기류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거나 약간 이런 거를 감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은 다음에 시간이 나면 같이 하도록 하고 장이 아무튼 약간 좀 왔다리 갔다리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3주 연속 상승했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거품이고 데드캣 바운스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데드캣 바운스라고 뭔가 자유하면서 쾌감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데드캣 바운스로 결국에는 바닥 때부터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